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폭락이 와도 걱정이 없는 아파트인지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락이 오면 거품이 많이 낀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폭락이 와도 걱정이 없으려면 거품이 안 낀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그럼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딱 보면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비해 5억이나 올랐다니 이건 거품이지. 작년에 비해 2배가 올랐다니 빼박 거품이지. 내 연봉이 5천인데 아파트가 10억이라니 이건 진짜 거품이지.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 회로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기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너는 거품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없습니다. 거품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월급으로 중위 수준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뜻하는 PIR이라는 지수가 있지만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중위 수준 소득과 상위 수준 소득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상위 수준 소득자들은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 밖에 전세가율이라든지 주택 구매 지수라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만큼 거품이다 라는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품을 인식하는 명확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거품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최근에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오른 아파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거품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전문가는 허리쯤에 왔다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어깨를 넘었다고 하고 폭등이 한두 번 더 남았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자산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덕목은 잃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해볼 확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욕심을 줄여서 잃을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서울은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낮고 통화량도 늘었고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받치고 있고 재건축 이슈까지 있어서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정부가 양도세를 철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오는 등 변수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폭락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이 오른 가격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서울 아파트는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산 증식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늦었으니까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서울 아파트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말한 이유들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지언정 폭락이 올 확률은 낮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약에 폭락이 오더라도 괜찮을 만한 아파트를 사서 현금 가치 하락을 막는 것입니다. 폭락이 와도 걱정 없는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덜 오른 아파트니까 덜 오른 아파트를 찾아야겠죠. 근데 서울 수도권 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덜 오른 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많이 실수하는 원인은 평균의 함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1등부터 100등까지 그림처럼 줄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1등 아파트는 10억이고 100등 아파트는 2억으로 지역 내에서도 수준별로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뉴스나 전문가들이 서울이 2배로 올랐다라고 하면 1등도 2배, 100등도 2배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1등은 150%가 오르고 100등은 50%가 오르는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떤가요? 서울이라는 한 지역 내에서 1등 아파트는 거품이 더 심하고 100등 아파트는 거품이 더 적겠죠. 물론 이렇게 심한 차이는 상승기 초반의 모습입니다. 상승기 후반이 되면 이렇게 50등과 100등 아파트도 어느 정도 1등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1등과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하진 못하고 결국에는 상승률 자체가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낮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서울에 13억 하는 신축 아파트가 새로 공급되면 이전에 50등이었던 12억짜리 아파트는 51등이 되고 100등이었던 4억짜리 아파트는 101등이 됩니다. 그리고 5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또 공급되면 101등이었던 4억짜리 아파트는 102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3억, 5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생겨도 1등 아파트 사는 사람이 팔고 거기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1등 아파트를 이길 새 아파트가 생길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상위 수준 아파트는 가치 보존이 잘 되고 하위 수준 아파트는 가치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 초반과 후반을 거쳐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마치면 이렇게 최종 상승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상승기 초반에 1등 아파트를 사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상위 수준 아파트는 입지 가치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없거나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아직 덜 오른 50등이나 100등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게다가 이 법칙이 지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광역 생활권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변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를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데이터를 사용한 저평가 지역 및 저평가 가격대 아파트 추천을 참고하시면 자산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